안녕하세요. 반바람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또 떴습니다. 바로 가계빚. 정말 한국은 이 빚이라는 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데, 정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부채 문제일 수밖에 없죠. 미국발 경제 현황이 거의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선 금리가 다시 미친 듯이 미국이 이전에 꽂아놨던 5.5% 선상을 역으로 넘어서서 더 치고 올라갈 공산이 아주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두 번 인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4.75%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그냥 걸쳐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냥 팻말 살짝 걸어 놓은 건데 이걸 무슨 공구리 부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이 상태에서 전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엄청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금리가 불안정할 수 있는 어게인 2025년도가 될 가능성 높은데, 부채가 이 정도로 쌓인다는 건 개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기저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복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 4분기 가계 신용은 잔액 1,900조 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흔히들 가계부채를 뭉뚱그려서 말하기를 1,900조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거의 육박하는 수치였죠. 그러니까 근사치라는 거,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본격 3, 4분기 들어서면서 확실한 1,900조 수치를 찍게 됐다라는 얘기. 이런 수치는 빨리 달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한국의 이 부채 부분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에도 거의 빛의 속도로 1,9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서는 속도도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 옛날 100m의 신화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 전 분기 말 대비 18조 원을 너끈히 넘겨버리면서 1,900조를 찍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고스란히 한국의 순수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로 가는 지표라는 걸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2분기에 비해서 단 3개월 만에 18조 원을 넘어서 버리는 것도 엄청난 증가세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전체적인 파이면에선 압도적인 확장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를 잠깐 이렇게 보더라도 2021년 거의 집값이 화라산처럼 터지기 시작했을 때 쏟아졌던 대출 쇄도 현상, 여기서부터 본격 부실이 시작이 된 거죠. 벼락거지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정도로 집값이 무진장, 자고 일어나면 1억씩 메타기를 꺾어버릴 정도로 쭉쭉 앞으로 치고 나가던 시절이니까 거의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빚을 내면서 집을 어떻게 사기라도 하면, 심지어 서울 구석텅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만 구입해도 그 집값이 2배, 3배 그 정도로 오를 거라는, 정말 이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집값에 대한 허구와 같은 로망이 가득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맹렬하게 불붙었던 부채 규모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역으로 내리꽂히기 시작하면서 잠시 동안 부채 문제가 잠잠하다가 결국엔 그렇게 누적돼 왔던 발판을 밟고 올해 2024년 3, 4분기는 1,900조를 뚫어버리는 가계부채에 정말 땅크 같은 저력을 보여준 건데, 이게 2021년처럼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르면 공포는 깔리지 않겠죠. 이상한 투기과열 현상이 겹칠 정도로 엄청난 기대감이 당시에 만발했었는데 2024년은 집값이 꺾이면서 동시에 부채는 증가하는, 전형적으로 자산시장에 기본적으로 공포가 아주 진하게 깔리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러니 거의 공황 상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심각할 수 있는 건 지금 가계부채 부분에서 주담대가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공포는 무게감을 더할 건데,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부채덩어리는
곧바로 오르는 집값으로 쳐낼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들, 이제 꼬리를 다 감추고 말았습니다. 한은의 오늘 설명대로 가계빚 증가폭은 하회하는 궤적을 가지고 있고 당분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게 앞으로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이미 1900조까지 와버린 지금의 상황도 무시 못할 위기란 얘기죠. 거의 뭐 터질 듯이 집어삼킨 부채를 품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방 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깔고 있는 자산들이 1900조만큼의 부채라는 얘기인데, 이게 한순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가치의 절대적인 하락, 당장 들이닥칠 수도 있는 공포, 이미 뭐 기름처럼 바닥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또다시 미국발 금융 대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성냥불 긋기가 시작이 되면 그냥 완전히 화마로 뒤덮일 수 있는 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은 내부적인 거시경제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때 부채라는 화염이 활활 타오르는 걸 어느 정도 뭐 진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고스란히 때려 부은 부채는 한순간에 탈 수밖에 없는 재가 되어버리는, 정말 순식간에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단지 지금의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넘어서 지금까지 깔아놓은 부채가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선 한순간에 모든 걸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가는 지금 뭐 중국만 딱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중국 산업 전반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부동산이 죄다 부채 문제 때문에 드러누워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위기감이 여전히 살얼음판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거의 뭐 반값 수준으로 상급지 아파트들도 가격이 떡락하는 추세고, 이걸 뭐 떠받들고 있던 기존에 투입된 자금들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금융권, 죄다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까지도 연쇄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추세. 지금 뭐 거의 3년 이상을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부동산 천국이라 불렸던 홍콩마저도 뭐 중국의 부동산 침체라는 분위기에 엮여서 그동안에 가장 화려했던 시세 차익구가 하던 모습들 다 한꺼번에 뭐 날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남의 나라 얘기 아니거든요. 상급지가 최소한 최후의 보루가 될 거라는 기대감, 이제는 접어야 할 만큼 엄청난 변화의 기류가 몰려오고 있는 건데, 이거 고스란히 그 다음 빠따가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오늘 오후에 발표된 1900조의 가계부채 수위는 얼마든지 당장 내일 이런 부동산 시장에 극강의 변화가 찾아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기저의 공포로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벌써부터 이런 조짐은 비명소리로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한 달 새 1억이 뚝 떨어지는 것도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최고가 거래 거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죠. 어디서 신고가 썼다라는 뉴스는 뭐 아련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건데, 10월 평균 거래가는 여전히 뭐 11억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음 추세가 이런 엑셀을 밟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얘기. 10억 원 이하로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수 심리 냉각. 이걸 단순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일시적 매수세가 주저앉았다고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장 핵심적인 구매력의 축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축이 많이 좀 퇴색되고 있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 가치는 이전처럼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는 시대는 그냥 왕조의 부활 엘도라도 시절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말은 옛말에, 탈출은 이제 초계순입니다. 초계순. 지능 가지고 안 될 정도로 지금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촉이 살아있다면 정신없이 털어내고 갈 타임이라는 걸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프만 봐도 지금 서울 아파트에서 뭐 떨어진 곳이 어디 있냐고 항변하는 말들, 뭐 그냥 허무한 말들 되죠. 그냥 무섭게 10월이 되면서 내리꽂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뭐 하루에 빵꾸가 날 정도로 빠지지 않겠지만, 이게 무서운 게 누적이 되면서 시간 경과와 비례함과 동시에 그 무게로 한꺼번에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7월과 8월 그리고 9월 추세에 비해서 10월이 떨어지는 추세 보면 거의 뭐 킹콩이 추락하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그 거구의 몸을 떨어뜨리는 속력으로 아파트 가치 하락은 특히 한국 시장 내내 언급해 드린 대로 오늘 부채 문제가 1900조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금리 문제는 바로바로 한국 아파트 시장에 묻혀있는 부채 문제들 좀비처럼 일으켜 세울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금리를 직격하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바로 집을 내놓고 팔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 불확실성까지 공포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마당에 아파트 가치는 떨어져. 그 떨어진 아파트 빨리 처분도 못해. 그냥 아비규환의 상황이 2, 3개월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지금의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청약의 꽃이라 불리는 청약통장까지도 7만 명이 통장을 폐기해버리는 일까지도 지금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있죠. 더 이상 가두리로 청약 납입금 모아놔봐야 신축 분양가는 정말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멀고 앞으로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신축의 매력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렴한 구축으로 방향을 틀면 되는데 가뜩이나 25만 원으로 상향된 납입금 내면서까지 버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이고 자산 시장의 하락은 생각보다 빠를 것이기 때문에 2030만 청포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4050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는 기저에 깔려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 가격대가 미친 듯이 떨어지게 되면 분양가도 자동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웬만해서 분양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건데 이런 부분도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청약 통장 감소 현상과 더불어 버티는 심리도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정말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집 보러 오는 사람마저도 끊겨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7월 대비로 따지자면 무려 75%가 감소했어요. 그냥 거의 극악의 거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분양시장에서의 청약 통장이 폐기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건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상수 자리로 세팅되면서 구매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가장 무거운 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 판매직 근로자가 역대 첫 20만 명 밑으로 내려갈 만큼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저를 찍었습니다. 결국엔 가장 액면에 나타나는 소득 감소 부분이 이렇게 경제적 변수 때문에 생길 정도니 부가가치가 큰 부동산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정말 12월은 가장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현금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1900조를 뚫어버린 부채. 결국엔 부채는 금리가 다시 한번 뇌관을 때리게 되면 한국 자산시장은 엄청난 한파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역대급 집값의 대조정의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